전뉴스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야3당의 국정조사 단독 진행에 맞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별도 면담을 진행하는 등 국정조사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이 빚어진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당분간은 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 전략을 채택한 데 대해서는 행동으로 보여줄 거라며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8만 7천 명대를 기록하며 석 달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사망자도 56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처벌하라는 권고가 담긴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미 하원 의회 난입조사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영상을 회복하면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던 강추위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기승을 부릴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여당 위원들 불참 속에 야3당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의 현장 조사, 또 이틀 동안의 기관 보고, 그리고 내년 초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등 89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야는 당초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후에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조기간은 지금 절반 이하 20일로 줄었습니다. 여야는 국조기간 연장을 놓고서 벌써부터 기싸움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은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나갔으니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야당이 먼저 국조 합의를 파기했다면서 연장 불가로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당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에 협조해달라면서 야당을 압박했고요. 야당은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조사 회의를 또다시 외면했습니다. 이미 절반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진상규명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조부터 여는 것이 마땅한 자세이자 도리 아닙니까? 여당이 의도적으로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 기간을 허비한 만큼 반드시 상응하는 기간 연장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협상이요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 이태원 현장과 서울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정조사 이야기 좀 이따 하고요. 예산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원래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이잖아요. 네. 지금 넘겼고 18일이나 흘렀는데 오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당장 내년 1월에 집행을 하려면요. 사실은 벌써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죠? 맞습니다. 예. 벌써 지금 3번이나 연기가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과연 정부로서 또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의지가 얼만큼 있는가 좀 의심스러운데요. 예산은 정부가 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인 겁니다. 네. 그러나 별로 이거를 단시간 안에 또 빠른 시기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지금 전혀 없어 보이고요.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냈던 중재안은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있습니다.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법인세 문제는 저희의 어떤 기조와도 철학과도 관련돼 있기 22%를 때문에 주장했는데 24% 중재안 나왔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받아들였던 이유는 국정조사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으니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큰 양보를 했던 거거든요. 예, 참 정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은 25%를 주장했었고 국민의힘은 22%를 주장했는데 중재안은 24%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대로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로서는 정말 큰 양보를 하는 그 결정을 했던 네. 것인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첫 번째로 나왔던 반응은 거부가 아니라 보류였습니다. 예. 그 얘기는 국민의힘에서도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었던 것인데 네. 대통령과의 뭐 대화를 하고 나서인지 결재를 못 받았는지 예. 바로 거부 의사로 또 전환이 됐죠. 아,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절대 수용 불가하다 중재안도 그런 입장인 거죠. 지금 뭐 쟁점은 크게 지금 세 가지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법인세 문제인데 첫 번째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자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5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을 쭉 추진해 왔어요. 네. 근데 그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정권을 교체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경제 정책이 뭐냐? 우리는 법인세를 인하를 해서 그것이 투자로 연결되고 선순환돼서 네. 그 고용도 창출되고 예. 이런 경제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은 정권 교체의 의미에 맞게 야당에서도 그 협조를 좀 해주셔서 법인세 인하를 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경제 정책을 한번 펴보겠다고 근데 하는데 그 쟁점을 3주 동안 지금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1% 지금 인하를 이제 국회의장께서 지금 네. 제안을 하셨는데 그 1% 인하로는 아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OECD 지금 평균을 보더라도 우리가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국제 글로벌 수준에 맞추고 또 경제가 선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근데 그 경찰국 예산, 예.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게 막판 협상 걸림돌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경찰국 예산이 2억이고 아마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3억인가 네. 뭐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 중재하는 예비비로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국회의장께서는 그걸 예비비로 하자라고 이제 중재안을 내셨는데 네.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되면은 인사정보관리단과 그다음에 그 경찰국이 법 외의 기관이 돼 버립니다. 합법적인 기관인데 네. 왜 그거를 법 외의 기관으로 예비비로 쓰느냐? 이거는 원칙의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인 기관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는 국가기관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합법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민주당이 규정해버리고 거기 예산을 주지 않겠다? 그 판단을 민주당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국민의힘에서 이번 예산안을 바라보는 가장 큰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인 겁니다. 결국 이 5억 원 때문에 639조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에게 가는 예산들 더 얼마나 더 늘릴 것인가, 그리고 경제를 얼마나 더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예. 다만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인데 이 법인세 문제라든지 뭐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뚜껑을 다 열고봤더니 결국은 경찰국, 청와대 이전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639조를 붙잡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 이 책임감이 없는 정부다. 네. 그리고 정부를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갈 어떤 의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5억 원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639억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여야가 합의한 게 예산 합의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으로 해서 국정조사 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국정조사 하기로 한 날짜 앞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45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벌써 25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는 야3당 단독으로 개문 발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회 열고 현장 조사 기관 보고 또 증인 채택했는데 국민의힘은 언제쯤 합류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 합의를 할 때 네. 예산안 선처리 후에 국정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애초에 합의할 때 11월 23일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안의 처리 시점은 예상으로
12월 9일쯤으로 잡았었습니다. 예. 그럼 뭐 애초에 12월 9일 이후쯤에 국정조사 시작하는 것으로 네. 그렇게 양당이 이미 다 얘기는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 문제가 그 전에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합의를 깨는 것이다. 예.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다라면은 다시 원내지도부에서 판단을 해서 제고할 여지는 있다.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예산 문제를 붙잡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의혹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끌기로 해서 국조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지금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조는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는 이 유족들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들뿐만 네. 아니라 국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그분들을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 그런 이 저희들 국조를 무력화하려는 저희들은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정조사 특위 모두 9명, 민주당이 9명, 국민의힘이 7명, 그리고 비교섭단체 2명 그렇게 해서 18명입니다. 근데 오늘이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 논란으로 일단 특위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성일종 정책위의장의 목소리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본인의 차를 좀 타고 가거나 이랬으면 좋았었을 텐데 이런 게 바로 특권과 반칙이라고 봐야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을 해가지고 현장에 빨리 의료 지원을 해야 될 차량을 본인이 가기 위해서 사용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국민 지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은 거기서 그날 참사 당일에 현장에서 이제 의사 활동도 하고 구호 활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금 이 닥터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예. 디멧 출동하는 팀은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명지병원에서 지금 이태원 현장으로 바로 가려면 강변북로를 따라서 쭉 가면은 예. 신속하게 도착할 수가 있는데 그걸 신현영 의원의 자택을 둘러서 가느라고 네. 20분 내지 30분 지연됐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그 이후에 그 당시에는 1시 몇 분이었습니다만 그때까지 혹시나 생존해 있었던 사람 또는 그 디멧 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면은 이건 굉장히 큰 일이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 신현영 의원이 그런 발상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참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본인이 정말로 그런 순수하게 현장에 합류하고 싶다라면 본인이 갔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닥터 그 차를 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디멧 팀과 같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절차인 것이죠. 예. 그런데 마치 그 꼭 거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디멧 차라도 타고 갔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네, 닥터카 논란이 며칠 됐었잖아요. 혹시 네. 당내에서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일단 사실관계 몇 가지만 조금 네. 짚어드리면 그 집 앞에서 탄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대로변으로 그렇습니까? 나가서 차량을 예. 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 출발했던 차량하고 몇 분 차이 없이 도착을 했습니다. 거리를 계산해 보면.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돌아서 갔기 때문에 30분이나 늦었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근데 이제 지도 그래픽을 보여드렸는데요. 예, 바로 이제 강변북로로 타고 가서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 디멧 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이 재난 대응 팀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갈 의사들과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해야 되고 가서 역할 분담들에 대한 논의를 했어야 됐겠죠.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신현영 의원 입장에서는 현재 국정조사가 본인으로 인해서 지연되거나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차치하고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듯이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유족들을 향한 막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비대위원을 비롯해서 전혀 책임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발언 논란이 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요. 김상훈 의원. 시민대책회의에 참여한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해서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7일경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발족했습니다. 188개 시민단체가 참여했고 진상규명에 힘을 모으겠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자칫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건 아닌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치는 비극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입니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를 향해서 참사 영업상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게 어제 발언이었거든요. 어제 발언 이후로 혹시 당에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눈 게 있습니까? 예, 지금 그 이후로 뭐 별다른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예. 조금 이 전에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그 하고 발언에 계세요? 대해서는 예. 평가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방금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도록 짧게요.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로변에서 타느냐 집에서 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관계를 예, 지적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30분이 걸렸는지 10분이 걸렸는지 1분이 더 지체되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본인이 디메팀의 경험이 있다라면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생명이 신속하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 드리고 예. 지금 김상훈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에서 그 후로 뭐 특별한 얘기는 한 것이 없고 본인이 아마 예. 어제인가요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였다라고. 예. 혹시나 그 본인 그 말씀으로는 그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 유족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었고 예. 시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전에 활동 경력이나 또는 단체들로 볼 때 우려가 있는 단체들이다. 시위나 집회를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분들이시고 또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현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이분들이 중간에서 정부와 유족 간의 소통을 왜곡시키거나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예. 저로서도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정치인들이 이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예. 이런 말씀은 가급적이면 서로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고민정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저는 그 이제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을 이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허위 가짜 뉴스 생산에 대해서 고발 조치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잘못된 팩트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참 이 본인들이 하시는 거는 생각 못 하시고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 김상훈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리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처음이 아니십니다. 예전에 그 MBC였던가요? 그 광고 중단해야 된다. 삼성과 같은 이런 대기업들은 이런 그 왜곡 보도, 허위 보도하는 곳들은 광고를 주면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분이십니다. 예. 근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막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런 의원님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예.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었죠. 자식 예. 팔아 장사한다 이런 말 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 어떤 조치하셨습니까? 또 권성동 의원도 횡령수단이다라는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죠. 네. 결국은 이 탄핵의 강을 건너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도로 다시 막말탕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만큼은 현재 21대를 이루고 계시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그것만큼은 좀 막아주시고 이 다시금 강을 건너지는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특별하게 그 부적절한 발언을 한 뭐 의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뭐 조치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뭐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예. 그 팩트를 말씀하시니까 네. 그 김상훈 의원께서 광고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광고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한간의 말들도 있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예, 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예. 지금 뭐 횡령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크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윤미향 의원께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횡령 사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역시 뭐 하지 못할 말을 꼭 했다라고 보기는 민주당은 최소한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예. 윤미향 의원님께서 당을 나가셨죠. 네. 그렇게 따지면 김상훈 의원님은 비대위원직을 내려놓는 건 물론이려니와 탈당 조치까지 저는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당의 예.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의 네.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 유족들을 향해서 참사 영업상을 말하는 게 당의 아니죠. 정체성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정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반감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이분들이 유족과 정부 간의 이 지금 의사를 왜곡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까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면은 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참작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윤석열 정부가 내년 초에 개각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한간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네. 저희들로서는 공식적으로 당과 소통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아니 뭐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3월에. 네. 예, 그런데 뭐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네. 뭐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권영세 장관입니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 네. 정치인 출신이시고 또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신망을 받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뭐 전당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환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내각에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 그러면 또 이게 윤심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전당대회에 참여하신다라면 예. 그런 윤심이나 아니냐를 엎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순수하게 본인의 판단으로 그리고 본인이 결단을 해서 전당대회에 참여하겠다고 한다라면은 저희들로서는 뭐 선택지도 다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당대회를 좀 더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그런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상민 장관의 거취인데 혹시 내년에 개각하면서 이상민 장관도 혹시 이제 교체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그 정부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 진상 규명에 따라서 또는 그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사람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정 의원님, 어제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19일 보수 정당의 두 대통령이 당선된 날인데 당선되었을 때만큼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부침이 없을 것이다라는 SNS 글을 올렸잖아요. 어떻게 네. 들으셨어요? 예. 이제 민심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제 당원들 100%의 표로 당 대표를 뽑겠다라는 이제 당원 개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뭐 거기에 대한 비판을 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뭐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과연 그 당원 100%로 당론을 바꾸는, 그러니까 당헌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었던가 하는 건 좀 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궁금하다고 하니까 여쭤볼게요. 예. 이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당권 주자로 나오려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그 지금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일단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런 중론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우리가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년 3월 12일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의 만기일입니다. 네. 만료가 되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예. 그 전에 전당대회를 하려면은 이번 주 내에 신속하게 이 룰부터 확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50일 정도 걸리는 전당대회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 12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서 가장 많이 보여야 될 사람은 당 안에서의 여러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지금 가장 많은 건 대통령의 말 한마디였죠. 당원 100%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비공개 발언으로 인해서 보도가 됐지 보도가 나왔죠. 않습니까? 예. 확인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거는 정당의 선거에 개입된 부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이지만 그래도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적하지 않는다는 건 네. 그건 너무 윤심을 얻고자 충성 경쟁하는 의원들만 남아 계신 것 아닌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이제 보도가 또는 알려지기로 또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대통령이 자꾸 초점을 맞추시니까 그러신데 예. 우리 초선 의원, 재선 의원 다 의견을 냈고 그걸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100% 룰보다는 급격하게 어떤 룰을 바꾸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8대2 정도의 역선택을 방지하는 정도가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렇지만은 저는 이 결정이 이미 다수의 의원들에 의해서 네.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라면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리가 3월 10일 이전에 전당대회를 끝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덕수 총리 어제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다가 한 5분 정도 있었나요? 이따가 사실 유가족들에게 사전에 이제 통지하지 않고 바로 또 찾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광경을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아마도 그 49제에 가지 못하셨고 대통령도 가지 않으셨고 그래서 뭔가 마음에 남았거나 아니면 누군가 조언을 했겠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근데 유족들께서 그러면 환영하면서 박수라도 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유족들이 울분에 차 있고 분노에 차 있고 정부에게 왜 이 진상을 규명하려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는 너무나 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우리 같이 문제 풉시다.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바로 돌아 나온 겁니다. 그 얘기는 정말로 그분들에게 사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 내가 왔다 갔어 라는 거 하나 보여주려고 사진 한 장 찍으려고 가신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국민의힘과 유가족협의회 분들과 만났잖아요. 네. 예. 그때 만나서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유가족 대표께서 어떻게 이 분향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찾아오질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찾아가신 분들이 없습니까? 예,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예. 부분은 특별한 아마 이유가 있나요? 예. 저희들 지난번에 그 처음 그 사고가 난 이후에 네. 참사 이후에 분향소 설치됐을 때 그때 우리 당 지도부와 정부가 마련한 의원들 다 합동 가서 분향소? 정부 합동 예. 분향소에 다 가서 분향을 했었고요. 아마 총리께서 가신 이유는 네. 유족들께서 이번에 분향소를 설치를 했는데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본인이 가서 개인적으로라도 분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또 유족들께서 이렇게 분향소를 마련해 놨는데 정부에서 아무도 가지 않으면은 또 오지 않는다라는 또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예. 그래서 가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셔서 처음에는 뭐 항의도 하고 당연히 예상하고 가셨겠죠. 네. 그런데 아마 유족 중에 한 분이 정중히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족 조문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좀 돌아가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 그래요. 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굳이 또 조문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실 수는 없어서 그래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저로서는 그래도 좀 더 설득을 하고 좀 분양을 하도록 하겠다. 또 다음에 또 이런 노력을 또 이어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예.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수 의원님은 이제 그 국토특위위원이시기도 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특위위원들 모두 이제 7분이신데 거기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 건 있나요? 시민들 우리 유가족들이 만든 그 분향소 찾는 것이요. 지금 저희들이 논의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예, 오늘 유가족들 만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내 지도부와 특위위원들께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여야 특히 국조위원들께서는 여야가 같이 가서 분향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그런 조문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김상훈 비대위원이라든지 혹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 또 이상민 장관의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빈 구멍에 대한 조치, 또 그 책임 있는 자들의 사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유가족들이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받아만 달라라고 전제조건을 하는 달면은 건 아무것도 너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압적인 저는 거죠. 예산안이 통과되고 예. 그리고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된다라면은 우리 고민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위원들이 여야 합동으로 가서 분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빨리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7,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700여 명, 2주 전보다 9,900여 명씩 많습니다. 지난 9월 14일 이후 97일 만에 최다 기록이고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6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19명으로 사흘째 5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5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1,490명입니다. 내년 설 승차권 예매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정된 좌석은 전체의 10%인데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에서 24일 운행하는 KTX와 I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 등이고 1인당 1회, 왕복 1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상대로 예매가 진행됐는데 내일과 모레는 오전 7시부터 낮 1시까지 경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PC나 모바일 앱인 코레일톡 등으로 예매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해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로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이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령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 적용되는 걸로 결정돼서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 휴일에서 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자행한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 권고를 결정한 건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미국 하원 특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과 의사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Mr. Chairman, I move that the committee favorably report to the House the Select Committee's final report, which includes the committee's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nd criminal referrals of Donald J. Trump and others. 1년 반 동안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뒤 내린 결론입니다. 민주당 7명, 공화당 2명이 참여한 특위는 의회 난입 사태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The committee believes that more than sufficient evidence exists for a criminal referral of former President Trump for assisting or aiding and comforting those at the Capitol who engaged in a violent attack on the United States. 공화당 내 대표적 트럼프 저격수로 이번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가 어떤 공직도 맡으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No man who would behave that way at that moment in time can ever serve in any position of authority in our nation again. He is unfit for any office. 워싱턴 포스트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 특위와 별개로 법무부도 의회 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지 향후 법무부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마르크 류터 네덜란드 총리가 17세기에서 19세기 자행된 노예 무역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류터 총리는 19일 헤그의 국가기록관에서 한 연설에서 지난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네덜란드 국가의 이름으로 상품화되고 착취당하고 학대받아왔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노예제가 인류에 대한 범죄라는 가장 명확한 개념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사관은 네덜란드가 과거 250년간의 경제 문화적 황금 시대를 누릴 당시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자 60만 명을 노예로 착취한 데 대한 사과입니다. 아파트에 인터폰처럼 설치해서 여러 가정용 IT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주택관리용 단말기, 월패드를 해킹해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 638개의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가 해킹 피해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성 언론에도 나왔던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본보기 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아파트 스마트홈 기기, 즉 월패드에서 영상을 추출했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한국 아파트 대부분을 해킹했다는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의 아파트 단지 638곳, 40만여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했습니다. 월패드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작하며 집안 영상을 찍었는데 피해를 입은 집은 40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놀랍게도 A씨는 과거 한 언론의 보안 전문가로 등장해 월패드 해킹에 대해 직접 설명한 적도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안업체에서 일했고 대학에서 정보 보호를 전공하며 쌓은 IT 보안 지식을 이용해 경찰 수사망도 피했습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를 해킹에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월패드를 해킹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해당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월패드 해킹을 통해 사생활이 찍힌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장소인 어떤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해서 유출한 어떤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향후 이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각심을 많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영상을 판매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구매를 위해 접촉한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봤을 때 판매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돈 스파이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돈 스파이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7년 동안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목사 A씨를 이달 초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인천에 있는 교회 등지에서 여신도 5명을 여러 번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지금은 목사직을 내려놓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벌꿀 제품에 액상과당을 섞은 제품을 만들어 판 식품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공주에 있는 A농산 대표 이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3년여간 양봉농가 등에서 산 벌꿀에 구입 원가가 벌꿀의 10분의 1 이하로 저렴한 액상과당을 섞은 뒤에 포장해서 유통업체 등 20여 곳에 227톤,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꼭 오셔야 하지만 오시지 못한 정진석 비대위원, 김기현 전원 대표님 동영상으로 축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반드시 과반수를 넘기고 압승을 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하에서 우리는 모이기도 힘들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말 잘못했다고 교도소가 나서는 것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좌파 종북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이 비슷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명실상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상임 전국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당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입니다.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입니다. 둘째, 여론조사는 투표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자의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 일시적 행위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바로 시간이 빨리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당대회 룰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그건 개인의 유불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심과 멀어지면 이번 총선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까,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어떤 룰이든 어떤 상대든 저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사위가 앉으라 나는 앉기 좋아해.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낮 동안 영상의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가 누그러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심한 추위 없겠지만 전국에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예보됐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경기 북부와 강원 많은 곳에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충북, 경북 북부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대구도 영하 1도, 부산은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4도, 대전은 5도, 대구는 6도,